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새만금을 찾아 올해 안에 새만금 개발 공사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취업난 속에 취업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직원이 낀 10억 원대 취업 사기 사건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남원 지역 기자들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수백만 원씩을 받아 가로챘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공약 사업의 하나인 새만금 개발공사가 하반기 설립되면 내부 개발이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중심에서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새만금호 넘어 김제시 진봉면까지 총 길이 16.7km에 이릅니다. 이곳 동서도로는 현재 4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71%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 완공하는 동서도로와 십자축을 형성할 남북도로는 2023년까지는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서, 남북, 내부 간선도로 건설에 발맞춰 그동안 터덕거렸던 새만금 내부 매립과 개발은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을 기폭제로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담당 부처인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현장으로 동반 이전하는데 우선 내부 매립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현재 새만금 내부 전체 매립률은 36%로 환경생태용지와 국제협력용지는 작공조차 못했습니다. 새로 출범할 새만금 개발공사가 선도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데 금년에 기본 구상 용역을 마치게 됩니다. 다른 SOC 사업도 탄력이 기대됩니다. 새만금 공항과 새만금 내부철도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항만은 올해부터 본격 공사가 시작돼 2022년까지 2,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27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속도감 있는 개발에 전기를 맞게 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북 출신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새만금 개발에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인데요. 새만금 현지를 방문한 김 장관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장관님 반갑습니다. 전북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자, 새만금 개발청 이전하고 개발공사 설립은 도민들한테 가장 큰 관심인데요. 혹시 구체적인 이전 시기와 규모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새만금 개발공사가 올해 9월에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공사를 새만금 개발 현장으로 저희가 옮길 계획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새만금 개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새만금 개발공사가 되면은 이제 그 매립에 대한 부분 또 이 개발에 대한 부분을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공사하고 저희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 여기에서 매립과 기반 시설을 닦아놓게 되면은 훨씬 더 민간 기업들이 쉽게 여기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새만금 그 내부 교통 인프라 지금 공정률이 모두 다 초기 단계인데요. 대통령 임기 내에 어느 정도 진척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임기 내에 다 끝날 수는 없을 거고요. 대통령 임기가 22년까지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근데 23년 8월에 여기에 잼버리 대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2023년 8월 전에는 남북도로라든가 동서도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SOC 도로는 다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자, 새만금 공항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자,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새만금 공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전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건데요. 그 결과를 보고서 다시 전라북도 도민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이나 GM 사태로 전라북도 도민들한테는 지금 요즘 뭐 희망을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국토부 차원의 어떤 지원 방안, 대안 있겠습니까? 그 전라북도 경제에서 현대중공업과 GM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SOC 사업으로 그 상실감을 메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서 정말 대형 프로젝트들이 새만금 안에 투자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전라북도의 생산 동력을 만드는 것이고 길게는 대한민국의 생산 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량을 새만금 사업의 조기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이 고향이시죠? 도민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현 정부에서 전라북도 출신의 유일한 장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북 문제는 저에게는 또 굉장히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라북도가 당당하게 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에 이어 또다시 취업 사기 소식 전합니다. 이번에는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큰 돈을 받아챙긴 사례인데요. 실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둔 간큰 부인이 저지른 일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이모 씨는 지난해 5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39살 신모 씨에게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현대차 정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며 남편의 연줄을 이용해 협력업체 직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심 씨의 남편이 실제로 현대차에 다닌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 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에 대출까지 받아 3,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 뒤 협력업체 간부라는 사람을 소개받기까지 한 이 씨는 면접을 보고 근로계약서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가짜였습니다. 수개월을 기다렸지만 취업은커녕 알선비로 건넨 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모두 측에 세 번째 손가락에 들고 정직원 10년 차고 믿을 수밖에 없게 서류를 준비를 하고 시나리오를 다 짜놓으니까. 이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심 씨에게 속은 사람이 20명 넘게 더 있었고 이들이 입은 피해액을 합치면 10억 원이 넘습니다. 입사 날짜와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현대차 내부 스케줄을 비교해보니 믿을만 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취업을 시켜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피해자들은 B 씨가 돈을 받은 뒤 생산 라인에 마땅한 자리가 안 난다. 노사 임금 협상 기간이라 분위기가 안 좋다는 식으로 수개월간 변명을 이어왔다고 말합니다. 실업자나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한 사람당 4, 5천만 원씩 사기를 쳤고 그 돈을 사채빚을 갚는데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39살 신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심 씨의 남편과 현대자동차 동료 직원 등 2명은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남원에서는 촌지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건설사 간부가 지역 주재 기자들에게 홍보비 명목으로 2천만 원가량을 나눠줬는데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가 한창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북 남원에 건설 중인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간부 A씨는 작년 12월 한 식당에서 남원시를 출입하는 지역기자 B씨를 만나 현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B씨는 이 돈을 함께 남원시를 출입하는 기자 10여 명과 나눠 가졌습니다. 아파트를 홍보해달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거기서 돈을 좀 받아왔다고 보자고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안 한다고. 그게 참석하지도 않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고 차라리 광고를 하나씩 주든지 그렇게 하라고. 개인적으로 돈 주지 말고. 경찰은 기자들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돈을 받은 기자들이 소속 언론사를 통해 정당하게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아 건설사와 기자 개인 간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분양업체 조사를 했고요. 산발적으로 기자 쪽도 지금 들어와서 지금 2군데 조사를 받았어요. 10명 내외로 보고 있어요. 경찰은 건설사 간부 A씨와 B 기자를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다른 기자들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로컬푸드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가 로컬푸드 매장을 점검한 뒤 인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내 33개 로컬푸드 직매장 가운데 완주 로컬푸드 소속 전주 하가점과 삼천점, 그리고 용진농협 직매장 등 인증 기준을 통과한 11개 매장을
도지사 인증 매장으로 선정했습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매장의 위생 상태 관리와 유효기간 준수, 그리고 잔류 농약 검사에 따른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해야 하며 한 가지만 미달해도 인증받지 못합니다. 민주평화당 도당은 정부가 어제 밝힌 4조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 예산 계획은 해마다 반복되는 재탕 실업 대책으로 정치 공방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화당은 재해나 대량 실업 등 중대 사건에 긴급 대응하는 것이 추경이라며 조선소와 GM 공장 폐쇄로 고통을 겪는 군산 지역 추경 예산이 오히려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갯벌 생태계 복원을 통한 어민 소득 증대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전국의 4.8%를 차지하는 고창 심원과 부안 곰소만 등 도내 갯벌에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70억 원을 들여 해수 유통과 습지 조성 등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시설이 노후된 덕진공원 연화교를 다음 달까지 철거하고 내년 말까지 연꽃 문양 디자인을 접목시켜 재가설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길이 260m, 폭 1.2m, 높이 16m의 연화교는 만들어진 지 38년이 지나면서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촌진흥청과 농협이 합동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농업 살리기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신기술 보급 확대와 6차 산업 육성, 농업인 소득 증대를 공동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영달 우석대 제13대 총장이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장 신임 총장은 취임식에서 다산 정약용 사상을 가진 실용주의 인재를 키우는 데 학교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초등 5, 6학년과 중학생, 대학생 등 760명을 어학 능력과 생활 형편으로 선발하며 미국과 캐나다, 중국에서 연수하게 됩니다. 전주시가 전주시민 전체를 피보험자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에 한국경쟁 본선 진출작 10편이 선정됐습니다. 조직위는 89편의 출품작 중 이승엽 감독의 귀여운 여인 등 10편을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등장인물의 내면 세계를 침착하게 파고드는 작품들이 많아 독립영화의 성숙이 느껴졌다고 평했습니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도내 뿌리기업 육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